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깨끗했고 위내시경도 정상, 장도 멀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하신 편이에요. 의사는 친절하게 웃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분명 위로였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오자마자 마스크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속도로 걸어가는데 나만 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리 멈춰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아래에 내 그림자가 길고 얇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나였는데 내가 아닌 어떤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낯설어진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감정이 몸에 찾아왔던 겁니다. 장에, 머리에, 식도에 이유 없이 불편하고 이유 없이 통증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가스가 차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답답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 수 없어 방황하는 중이라는 걸 그때야 아주 느리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점심이 되어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하루 종일 내 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국을 데우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는 건 아니었는데 계속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왜 나오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가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느 순간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밥상을 고쳐보면 어떨까? 그건 치료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의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단호박을 삶아 부드럽게 으깨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죽을 끓였습니다. 주방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 그런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죽을 천천히 떠먹으며 처음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 있을까? 며칠 동안 식단을 바꾸면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배춧잎을 썰며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된장국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짓는 냄새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먹는다는 건 살아보고 싶다는 몸의 대답이었습니다. 장 건강이 피부를 만들고 감정까지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도 소화가 안 되면 아픈데 마음도 소화되지 못하면 아픈 걸까? 우리는 마음의 소화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말, 지나간 표정, 내 안에서 오래 썩은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어디에도 풀리지 못하니 몸으로 갔을 뿐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밥상을 고치면서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순간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몸이 나 대신 울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밥은 영양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몸보다 깊은 통증은
사람 사이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나눴던 친구에게 상처받았던 날, 나는 밥보다 말을 더 많이 삼켰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속이 더부룩해지고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위가 끓어오르는 듯 뜨거웠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떤 말은 위장을 아프게 만들고 어떤 침묵은 숨을 멈추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했던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그때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처음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매일 OKM을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속의 말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탈모도 불면도 위통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 통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덜 무서워지는 거구나. 그 사실을 걷는 동안 배웠습니다. 걸음을 마치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종이컵 위로 올라오는 김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 살아보고 싶구나. 그날부터 나는 내 마음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안다. 너는 계속 살아가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것을. 돌아보면 나는 꽤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 지친 날에도 아픈 날에도 결국 살아보려고 애쓴 날들이었습니다.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목표라는 걸 이제는 천천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픈 게 아니라 회복 중이구나.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은 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물 곳이 없을 때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졌습니다. 밥상을 고치고 걸음을 이어가고 말하지 못한 감정에 손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구나. 오늘도 나는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전보다 가볍게, 불안하지만 어제보단 덜 흔들리게. 이제는 하루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살았더니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배운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봅니다.